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조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저금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저금리를 기대하면서 집 사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월 말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이 금리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많은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 살 때는 대출금은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물론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험하다. 저금리를 기대하면서 집 사는 게 위험하다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많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면은, 사실 요즘 초미의 관심사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냐. 또 전문가들도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또 오른다는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이렇게 불투명할 때는 전문가들도 양론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회 없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 또 전문가들하고 상담하는 거를 좀 많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재판을 한다든가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물어보죠. 상담도 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잘못되면 뒤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전문가한테 꼭 사전에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잘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가 아파트 많이 사는데 상반기 초에 많이들 샀죠. 아파트 투자를 조심하셔라, 젊은 세대.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왜 그러냐 하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비약적으로 지금 5.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3.5%인데, 사실 우리도 더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여신 문제 때문에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율인데, 이게 이제 다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지금 10,000원짜리 가지고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금리를 떨어뜨리기 어려운 아주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 아파트 투자 조심하시라.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께서 젊은 세대 부동산 투자 조심하시라 하는 총재는 왜 경고를 했냐? 왜 경고를 사실 한국은행 총재님들 이렇게 역대 보면은 굉장히 입이 무거우시고 또 아주 점잖고 이러시는데, 직선적이고 그런 표현이에요. 젊은 세대 아파트 투자 조심해라. 한마디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 떨어지는 거 기대하지 말고 대출을 줄여가지고 자기 어떤 부담 능력에 맞도록 하라고 아주 지금 당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한번 규제를 하면 그 다음번에 정권에서는 또 완화를 하고, 또 규제하고 완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그것도 조정해서 잡고, 또 너무 침체되면은 또 완화해서 올리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건 노무현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했죠. 세금 뭐 아주 폭탄이었죠. 이명박 정부 때는 완화했고 완화했는데도 침체가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침체가 돼서 또 완화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침체돼서 완화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서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받았는데 또 이어받자마자 너무 이제 과열이 되니까 또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유명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한 거는 24번 이상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 임기 내내 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규제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두더지 내려치면은 또 올라오듯이 더 올라갔거든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어붙었죠. 이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고 또 우리도 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정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윤석열 정부께서 또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만큼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노력을 뭐 안 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도 주변에 많고 한데 기본적인 이 정책이 조금 좀 안 맞았지 않나 시장하고.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미 유세할 때부터 공언을 했죠. 완화하겠다. 실제로 들어서자마자 완화를 했죠. 양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규제를 하면은 완화를 하고, 완화를 하면 규제하고, 윤석열 정부 시대는 다 완화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완화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을 막 올려놓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규제가 너무 많았던 부분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다면은 지금 벌써 9월인데 2024년도에 그 아파트 시장은 어떻겠나. 전문가들도 양론이 있고 일반 국민들도 좀 혼란도 많고 이거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도 생기고 또 이해할 수도 있죠.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시장 가격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그 상반기에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그 급매물이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니까 이제 좀 그동안에 안 팔렸던 거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급한 분들은 뭐 안 내놓을 수가 없죠. 이제 싸게 급한 물건이 나오니까 돈 있는 분들은 또 사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또 사고. 그래서 급매물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거의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되니까 이제 물건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 말고 또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가격이 쌀 때는 사는데 올라가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제 이 올라가는 거를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경기가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안 사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도 지난 7월, 8월에는 좀 줄었다고 그러고 금액도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다가 정지됐다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관망세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이 침체 경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그렇고 인플레 뭐든지 경제 문제는 경기가 지금 올라갈 수 있냐
더 내려갈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포인트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워낙 그 주변 환경이, 현상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그 침체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또 수출도 안 되고. 아니, 삼성 반도체에서 수출이 안 될 정도니까, 엄청난 침체죠. 그래서 2023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 총재 1.4%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사실 경제 성장률이 1.4%라는 건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예전에 우리 한창 성장기에는 굉장히 두 자리 숫자로 막 올라가고 했는데, 과거에 그 중국에서 그 경제 성장이 되듯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 자리가 돼서부터 갑작스럽게, 2010년 이후부터 막 이렇게, 1%, 2%, 3% 아주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이 후진국이나 아주 개발도상 국가들은 성장률이 높은데, 사실 어느 정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면은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이렇게 작게 잡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근저에는 중국의 부동산 그룹,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대형 개발업체인데 비구이위안이라고 예전에 흥다그룹도 있고 했는데, 이 회사가 중국 부동산의 4분의 1을 이렇게 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졌죠. 왜? 안 팔리니까. 부동산에서는 안 팔리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는 왜 안 팔려?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부동산이 침체되는 거는 안 팔려서 그런 겁니다. 왜 안 팔려요? 돈벌이가 안 돼. 왜 안 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침체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경기가 한번 하향 곡선을 그리면 금방 이렇게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한 20% 이상이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